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11월 24일 뉴미디어 디자인학과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의 구영훈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관심 있는 AI를 디자인 영역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의미 있는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영훈 교수님, 오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진행하게 된 구영웅이라고 합니다. 네. 생성형 AI를 이용한 디지털 드로잉, 그림을 잘 그리려면 이제 말을 잘해야 되나라는 어떤 부제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어,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는 어떤 저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이제 화가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그림을 전혀 이제 테크닉적인 그런 부분들이 AI가 대체를 해주기 때문에 어, 제 입장에서도 이제 이게 뭐랄까 내 이제 이런 어떤 직업적인 고유성이 사라지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사실 그런 걱정을 많이 하면서 평소에도 이런 생성형 이제 AI가 어떻게 발전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이제 관심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실무적인 부분에서 좀 더 어떤 것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잘 알고 있으면 이걸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거기에 맞게 수업을 준비했다라는 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수업은 기본적으로 제 소개 페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 이미지 생성형 AI의 전반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조금 설명하는 프로그램 내용을 좀 바꿨어요. 이게, 왜냐하면 막상 실무에서 쓰려고 하니까 좀 이제, 기존에, 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어도비에서 나온 요 프로그램들이 훨씬 쓰기에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바꿨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이후에 여기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세 가지의 큰 이야기가 오늘 이제 설명에서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제 경력인데 뭐 이렇게 강의 경력은 여기 지금 빠졌는데요. 뭐 전시 위주로 이렇게 경력이 있고요. 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나중에 더 뭐 제 경력에 관해서는 설명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 스스로를 소개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미지가 없이 글로만 소개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조금 어색한데, 이제 저를 챗 GPT에다가 물어봐도 아직 데이터가 이렇게 쌓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저 뭐 검색이 안 돼요. 좀 더 검색이 될 정도로 유명한 작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죠? 크게 오늘 수업을 압축적으로 이제 이 한 페이지가 제일 중요한 페이지예요. 이따가 다시 좀 나오겠지만, 여기 있는 것들은, 위쪽에 있는 것들은 보통 이제, 챗 GPT와 오픈 AI에서 만들어서 챗 GPT랑 이제 연결해서 쓰는 달리 3, 이거와 뭐 미드저니 이런 것들이 가장 지금 뭐 이렇게 이미지를 만드는 생성형 AI에서는 가장 유명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예.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요즘 만들어진 이미지들이 이제 이런 데서 많이 이제 돼 있고, 뭐 거기서 생산된 어떤 이미지들로 많이 우리가 이미 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포토샵을 만드는 어도비에서 얘네랑 시스템이 거의 유사한 요런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아이고. 예,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이미 이제 이런 까만색 박스 안에 있는 요런 이제 프로그램들에 비해서 이미 좀 한글화가 많이 진행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이제 챗 GPT를 활용한 달리 3도 한글로 할 수 있지만 좀 더 이미 아이콘으로 정리가 많이 돼 있고 이용하기 좀 더 편리하다라는, 접근하기가 편리하다라는 부분에서 원리는 사실상 다 같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측면에서 이 이제 어도비에서 만들어진 요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게 뭐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포토샵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편집 가능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훨씬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현장에서 이용하기에는
포토샵은 어차피 뭐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다 쓰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좀 더 이 자신의 생각을 좀 더 잘 반영한 그런 개성적인, 이미지를 바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요 어도비사의 두 프로그램을 좀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성형 AI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건지,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들 이제 좀 뭔가 이렇게 AI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나와서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과거에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뭐 메타버스니 뭐 이런 걸 할 때도 뭐 세상이 순식간에 바뀌어 버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뭐 이렇게 이용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뭔가 새로운 환경이 이제 펼쳐진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음, 잠시만요. 제 말이 중간중간 끊기나요? 혹시 화면을 켜서 끊기시는 분 손 좀 들어주실래요? 끊기나요? 어, 끊기는 분, 저는 잘 들립니다. 네, 안 그럼 제가 조금 천천히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어, 우리가 이제 이런 생성형 AI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 시간을 절약하고 그 아이디어를 이제 공급받아서 생각을 확장해서 어떤 이제 업무 영역을 좀 더 확장하는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뭐 완전히 새로운 것을 뭔가 이렇게 만들어낸다라는 부분은 창작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으로 사실 연결될 수 있어요. 뭐 그래서 좀 뭐 말이 좀 어려워지지만 어쨌든 사람이 이용하는 어떤 도구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잘 이용할 한 도구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성형 AI가 궁극적으로는, 뭐든 마찬가지겠지만, 돈을 벌려고 열심히 개발을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보면, 이제 그 궁극적으로는 유료화 정책으로 나아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또 포토샵이라든가 어도비사의 어떤 그 프로그램을 쓰려고 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디자인을 할 때, 저도 이제 어도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유료로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당연히 뭐 다 돈을 주고 구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저작권 문제라든가 어떤 그 이미지를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체험판으로 제작된 것들은 대부분 저작권 문제라든지 상업적으로 이용이 불가하다라는 게 우리가 잘 보지 않는 이용 약관에 다들 있어요. 근데 포토샵 관련해서 어도비사의 그 이미지들은 그 만들어 쓰는 그런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이미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다라는 페이지가 이미 거기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뭐 이렇게 쉽게 이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썼는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학생 때야 뭐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전문가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뭔가 조금 그 이미 유료화 정책을, 그 프로그램 자체의 유료화 정책을 쓰고 있는 어도비 프로그램을 설명을 해드리는 게 여러분한테 좀 더 자연스럽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좀 그런 부분도 있다고 판단해서 또 선택한 이유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성 AI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절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조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든다라는 요 개념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그림을 단순히 잘 그린다 이게 아니라, 지금 새로운 시대에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 말을 이용해서 AI 입력을 하기 때문에 말에 대한 조합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결론이 벌써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생성형 AI가 뭔지 챗 GPT에다가 되게 여러 번 물어봤는데요. 여러 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처음 물어보니까 뭐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아주 어렵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몇 번 더 쉽게 제가 더 쉽게 이야기해 주세요. 더 쉽게 이야기해 주세요를 세 번 더 반복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생성형 AI는 컴퓨터가
예술가처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술가처럼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특별한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많은 예시를 보고 배우면서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해냅니다. 바탕으로 창조해낸다고 여기도 분명히 돼 있죠. 그림을 그리는 AI라면 그림을, 글을 쓰는 AI라면 글을 만들어내죠. 뭘 바탕으로요? 많은 예시를 보고 배우면서. 요게 또 나중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그 쓰는 프로그램이 나중에 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어떤 단서가 되기도 하는데 내가 이미지를 만들어서 올린 것도 다시 데이터와 이 AI가 뭔가 학습하는 그런 데이터로 제공이 된다라는 부분도 이 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 AI는 자신만의 스타일로 그림을 그리고 글 쓰는 AI는 색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근데 이게 자신만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자기가 설정을 해서 언어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은 어떤 이제 그 웹툰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그 생성형 AI로 만드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할 때마다 이 인물의 얼굴이 다르게 나온다. 그랬을 때는 입력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재밌게 봤었는데요. 그런 어떤 설정들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서 자기가 자기 스타일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들은 뭐 어떤 이런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서 창조적인 일을 하는데 요게 이제 뭐 그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내용에 대한 이야기로 알고 있어요. 하나는 무언가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하나는 그게 진짜인지 판별하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그래서 이거 새로운 것을 만들면 이게 뭐 과거에는 좀 이상한 이미지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이게 어떻게 해야 더 자연스러운 이미지인지 계속 발전하고 나가고 있다. 이런 이제 말인 것이고 그렇게 서로 경쟁하면서 우리에게 멋진 것들을 선사해 주죠. 뭐 이건 좀 관용적인 이야기로 이해가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 상태, 그 전 단계의 이제 이야기고, 좀 더 어려운 이야기, 좀 더 어려운 이야기인데, 뭐 이런 아주 그 전문적인 언어들보다는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요 정도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도 충분히 좀 이 프로그램을 이해하는데 어렵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이제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오픈 AI라는 회사 얼마 전에 그 CEO가 한번 잘렸다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갔다가 다시 복귀하면서 또 뭐 무료로 뭐 한다 그러고 굉장한 이슈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선은 달리와 연계해서 처음에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게 달리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제일 유명한 챗 GPT 오픈 AI에서만 챗 GPT랑 바로 연결해서 바로 연결해서 쓰는 프로그램이라서 이걸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얘네가 그 뭔가 이렇게 좀 더 최신 프로그램이랑 연결되면서 뭔가 이렇게 그 유료로 이용해야 되고 그럼 이거 뭔가 입문하려고 했던 사람들한테는 좀 더 부담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지만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에서도 충분히 이제 그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미 유료로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여기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아까 보여드렸던 미드저니 그다음에 스테이블 디퓨전 달리3 요런 이제 이미지 생성 AI에 어도비의 프로그램들을 더해서 좀 더 제가 살펴봤어요. 이 중에 이 모든 걸 다 볼 필요성도 없고 우리가 시간도 할애가 안 되고요. 그 중에서 파이어플라이와 포토샵의 그 상황을 직접 한번 활용을 해보는 걸 오늘 이제 수업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요 페이지로 왔는데 미드저니와 뭐 이런 이제 이미지를 만드는 생성 AI는 실제로 언어를 직접적으로 입력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걸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파이어플라이도 이런 식으로 언어를 직접 입력을 하면 나오기도 하지만 이 안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이미 커서화 돼가지고 그걸 클릭하는 걸로 세부 사항들을 설정할 수 있게 돼서 언어가 생각보다 조금 더 덜 중요해지는 어떤 이미 형태를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과 원래 알고 있는 포토샵의 기능들이 합쳐져서 새로운 최신 포토샵의 기능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걸 살펴보고 그 다음에 포토샵도 좀 더 알아보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걸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라고 봐요.
저도 이제 이걸 어떻게 단순하게 여러분들은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2시간 수업을 다 듣는, 뭐, 다 들어가면서 이해를 소프트하게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 이 화면 페이지에 있는 내용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고 할 수 있다고 한다라면, 여러분들 사실은 뭐, 뒤에 내용은 바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보셔도 어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된다는 말이 사실 말을 조리 있게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어, 동사, 형용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신경을 안 쓰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평상시에는.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그 기본적으로 내가 말하는 어떤 한 문장에서 형용사는 원하는 그림체의 어떤 그런 방향이 되게 되고요. 명사는 어떤 이미지, 뭐 사람, 남자, 동물, 예. 그런 이미지 스타일을 이제 말하게 되고, 그다음에 동사는 어떤 방향성,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체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수록 이미지 스타일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할수록 그 다음에 이 이미지에서 다음 이미지로 넘어간다거나 이 이미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했을 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려내는 그 그림의 어떤 이미지가 명확할수록 그리고 그걸 언어화 시킬 수 있을수록 언어화 시키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어화 시킬 수 있을수록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로 들어가면은 이제 프롬프트 뭐 명령어라고 할게요. 이 명령어가 어떤 단일 단어가 어떤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어, 짧은 명령어는 이제 각 프로그램 스타일의 어떤 이미지를 생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여기 보면 뭐 미드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파이어플라이 뭐 약간 또 보다 보면은 이제 말을 그냥 하는 거에 따라서 포토샵도 포토샵만의 어떤 프로그램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다음 달리 3도 이런 특징이 있고 나름대로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이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림에 대한 관념이라던가 혹은 학습된 어떤 그런 파트에 따라서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카메라 각도, 그 다음에 카메라 기계까지도 조금 더 설정이 가능한 그런 정도로 이미 구체적으로 이제 발달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말을 굉장히 쉽게 하기 때문에 다들 보면 비슷한 이미지들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이따가 파이어플라이나 이제 포토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을지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짧은 명령어는 어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해주세요. 그러면 프로그램 스타일에 맞는 사람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세한 명령어일수록 고유한 어떤 그런 모양의 출력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항상 긴 단어가 좋은 건 아니에요. 이따가 이제 어떤 이런 내용도 있는데 문법이나 문장 구조 혹은 이제 인간의 단어 이런 것들까지는 사실 그 인간의 어떤 감성적인 단어의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직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써봤을 때 이제 단어 선택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 구체적인 어떤 동의어를 사용했을 때 크다라고 입력을 하는 것과 거대하다, 엄청나다, 웅장하다 이런 것들이 반응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 이 프로그램마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사실은 한국말이 주는 어떤 그런 언어의 모호성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영어로 했을 때는 휴지, 뭐 그다음에 마이티 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단어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쓰면은 굉장히 명확한 단어인데 우리는 두리뭉실하게 크다. 뭐 여기도 보면 밑에 보면 또 아름다운 연인이라고 했을 때 아름답고 이쁘고 매력적인 이런 거는 사실은 크게 되게 영어에서도 조금 중복적인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뭐 이미지가 다르지 않는 그런 이미지로 나오는 걸 발견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눈이 크다거나 뭐 피부 색깔이 어떻다거나 뭐 이제 뭐 밤하늘에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든가 감정적인 거를 조금 더 슬퍼 보이는 이라든가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단어들이 좀 더 됐을 때 잠시만요. 누가 소리를 키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잡음이 커가지고 조금 잠깐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너무 잡음이 크게 들려서 예, 예. 어,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에 대해서도 살짝 사실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게 좀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또 이렇게 논문 같은 걸 쓰시는 분, 써보신 분들 같은 경우 쉽게 이해를 하는데, 문어체, 구어체라고 해서 좀 더 이제 정확한 언어를 우리는 평상시에 구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이제 AI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뭔가 이렇게 제약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사실 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챗 GPT에다가 예를 들어서 크다에 대해서 다양한 단어로 설명해줘, 뭐 이런 방식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쭉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하나씩 하나씩 적용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 뭔가 이렇게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형용사, 명사, 동사로 이렇게 나눴는데 조금 이걸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주변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해를 하면 더 디테일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맥락과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렇게 주제, 아까 명사 부분이 되겠죠. 사람, 혹은 동물, 어떤 캐릭터, 그런 것들의 어떤 위치나 사물까지도, 사물의 어떤 특성까지도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주체로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형용사적인 부분이 뭐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이제 사진처럼, 실제 사진처럼,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실제 사진에서 사진을 찍은 것 같은 이미지가 되고, 회화. 회화는 사실 미술사에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어, 과거의 어떤 이미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중세 시대 혹은 바로크 시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면 그 양식에 맞게 만들어줍니다. 일러스트레이션 혹은 조각, 조각도 이게 그 3D 렌더링한 형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과 어떤 이제 뭐 대리석 질감의 조각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미 어느 정도 다 구분을 하고요. 낙서라든지 뭐 이런 언어까지도 어느 정도 다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 실내, 실외, 달, 수중, 우주, 뭐 색, 어떤 에메랄드 시티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잘 보면 주로 어떤 이제 실내, 실외, 또 빛에 대한 어떤 영역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빛에 더해서 수중이나 우주, 뭐 이런 달 이런 것들은 어떤 그 빛이 도달하는 과정에서 우주라든지 달에서는 뭔가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겠지만 수중에서는 물의 빛이 굴절돼서 뭔가 이렇게 이미지가 색이라든지 이런 이미지 굴절이라든지 이런 게 보일 거고요. 에메랄드 시티 마찬가지로 에메랄드라는 보석이 가지고 있는 그 투명성 때문에 빛깔 같은 게 약간 녹색으로 바뀌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림 미술적인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만큼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조금 다른 어떤 그런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적인 부분도 잘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뭐 사실 제가 이것들을 뭐 이렇게 중간중간 해보기도 하겠지만, 하나씩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이제 뭐 전공을 하는 사람도 사실은 모든 걸 다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해보면서 조금 조금씩 바뀌면서 뭐 원하는 이미지가 나올 때까지 찾는 게 현실적인 거라고 제가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들을 필요는 없고요.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다양하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럼 다양할수록 더 구체적일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어떤 이런 어떤 빛에 대한 상황이 좀 더 이제 조명에 있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실내, 실외만 해도 엄청나게 큰 차이인데 이걸 좀 더 부드럽게 한다거나 어떤 뭐 단색으로 한다거나 뭐 컬러풀하게 한다거나 굉장히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다 언어로 외운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겠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어도비 프로그램을 선택한 이유가 핵심적인 부분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자, 분위기라는 건 어떤 인간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평상시 언어로 적용을 시켜도 되는 부분이에요. 활력 있는 뭐 인물 혹은 배경 뭐 이렇게 해도 다 조금씩 다르게 이런 것들이 빛으로도 표현되기도 하고 사람이나 동물의 어떤 표정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언어로 했을 때 잘 나올지 잘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한번 지금부터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물 사진도 이 클로즈업을 한다거나 얼굴 사진 혹은 증명 사진 혹은 전신샷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주는 거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오고요. 어떤 조감도라든지 혹은 그다음에 설계도 이런 부분들도 설정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생성형 AI를 제가 봤을 때 이게 주의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름대로 선택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무에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일단 무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내 사진을 조금 더 예쁘게 뭐 이렇게 인스타에다 올려야 되니까 좀 더 뽀사시하게 보정을 한다. 그래서 내 사진을 이렇게 업로드해서 뭔가 좀 이 사진을 좀 더 예쁘게 바꿔주세요.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이 AI가 우리가 업로드한 이 이미지를 보고 다시 얘네가 학습을 해요. 그래서 그 비슷한 이미지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얼굴과 닮은 어떤 AI의 얼굴이 개인의 얼굴, 초상권에 문제가 된 이미지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미지가 안 되니까 내 친구 이미지를 했어. 근데 내 친구가 나중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그게 뭐 딥러닝으로 해가지고 되게 이상하게 이렇게 적용이 되면 법적으로 실제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개념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냥 이거를 한 번, 한두 번 이렇게 해보는 것 정도에는 사실상 크게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나중에 뭐 교육이라던가 그 다음에 디자이너로서 활동을 할 때 그럴 때는 반드시 초상권이라든지 저작권 문제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하고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맥락에서 포토샵으로 처음부터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포토샵도 좀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이따가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로드한 이미지 자료는 마찬가지로 딥러닝 용도로 활용을 하지만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스텔스 모드와 같은 이런 고급 옵션을 추가했을 때는 외부 공개를 안 하는 어떤 그런 옵션도 있다고 합니다. 돈을 더 내야 되겠죠,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만능으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분명히 이거는 실무자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거라고 저 나름대로 확신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이 그 프로그램을 입력할 때 여러분들 명령어에 대해서 형용사, 명사, 동사 이게 3박자가 맞아야 돼요. 예, 요렇게 하지 않으면 그 각 프로그램의 스타일에 맞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내가 왜 뭐 그 생각했던 뭐 어디서 봤던 그런 이제 이미지는 이거보다 훨씬 정교한 이미지였는데 왜 이거밖에 안 나오냐? 그러면 내가 그 입력한 그 언어를 다시 한번 설정해서 하시면 된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이미지를 만드는 생성형 AI 중에 어도비의 파이어플라이를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프로그램을 제가 몇 가지 이제 이미 만들어 놓은 것도 있지만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즉석으로 생각보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즉석으로 만드는 걸 보여드리면서 하려고 예,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만요. 화면을 좀 다른 걸 공유할게요. 음, 자, 지금 강아지 얼굴이 보이시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지금 프롬프트에다가 흰 배경, 한쪽 발을 들고 있고, 거대한 뼈를 물고 있는 어린 강아지, 그 다음에 시네마틱 포토그래피,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콤마를 굳이 안 찍어도 위에서 보면 여기 그 위쪽에 이 창을 보면요. 어떤 언어로 썼는지 다 플러스 플러스 돼가지고 다 이렇게 분리해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걸 보고 어떤 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 한 단어마다 이걸 다 이제 한글로 해도 이 영어 단어로 환산을 해서 단어로 이렇게 환산을 해서 이미지에 적용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이미지를 처음부터 이렇게 정교한 실제 강아지 이미지가 나온 게 아니라 이것들을 조금씩 바꿔보면 완전히 다른 이미지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에서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그, 네, 이 어도비 어, 파이어플라이 요
잠시만요. 이 지금 PPT 화면이 돼가지고 제가 지금 잠시만요. 네. 공유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네. 네, 요 화면. 네, 자, 다른 화면을 하고 있었네요. 자, 요게 파이어플라이로 들어가면 요렇게 프로그램 다 돼 있어요. 요렇게 지금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포토샵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여러분들이 쓰려고 하는 거에 따라서 아주 디테일하게 다 이렇게 박스로 나눠져 있고 네,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뭐 제가 준비를 많이 다른 프로그램을 보고 준비를 많이 했던 게 이거 보고 조금 약간 예, 너무 이렇게 잘 돼 있어 가지고 조금 현타가 왔었어요. 네. 너무 잘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약간 그 수업의 초점을 조금 더 실제로 적용해 보는 쪽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그 강아지 이미지를 가지고 일단은 만든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게 흰 배경, 한쪽 발을 들고 있고 거대한 뼈를 물고 있는 어린 강아지, 탑뷰 시네마틱 포토그래피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말로써 다 이렇게 그 내용을 이렇게 설정을 한 거거든요. 네. 이게 탑뷰라고 하는 부분이 위에서 보는 거고, 그쵸? 시네마틱 포토그래피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이런 게 나오고, 어린 강아지, 요런 어떤 이 한마디 한마디마다 이 인식하는 어떤 그런 설정값이 달라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씩 하나씩 이렇게 바꿔볼 텐데 그때마다 어떤 이미지가 나오는지 보시면 돼요. 자, 미리 하나를 해놨습니다. 미리 하나를 해놨는데 자, 아까랑 비교해서 거의 비슷한데 자, 다시 보겠습니다. 어린 강아지 이렇게 요 말인데 지금 여기는 이렇게 돼 있죠. 예, 근데 지금 훨씬 어린 강아지 뼈를 물고 있는 어린 강아지 그렇죠? 탑뷰라는 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시점이 완전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을 어떤 탑뷰라는 말을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요 부분을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내용들을 보면요. 자, 우선 화면의 비율을 정할 수가 있어요. 가로 4대 3, 세로 3대 4, 지금 세로 3대 4라고 했죠. 그 다음에 정사각형, 그 다음에 와이드 스크린. 자기가 쓰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최종적으로 업로드 하려는 그런 거에 따라서 좀 우리가 다르게 할 수 있겠죠. 어, 저는 이걸 기본적으로 뭐 인스타에다 업로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정사각형으로 우리가 가야겠죠. 정사각형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그다음에 컨텐츠 유형을 지금 이거는 사진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사진이 나오는데 사진으로 하지 않고 아트로 바꿔보겠습니다. 시력 강도 이런 것들은 할 때마다 조금씩 이 세부적인 설정이 달라지는 거고 스타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보겠지만 뭐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와 유사하게 이렇게 입력을 해버리면 그런 어떤 그림체 우리 뭐 반고 그림을 집어넣으면 그 그림체에 비슷한 이미지를 또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자, 여기 효과가 있어요. 예, 효과에서 여기 지금 회화, 그 다음에 디지털 아트, 극사실주의적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중복으로 설정이 되기도 하고요. 극사실주의적이라고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를 일단은 회화로 바꿔보겠습니다. 극사실주의적인 거 빼고 네, 아트로 갖고 색상 및 톤, 되게 다양하겠죠? 파스텔 색상으로 해볼게요. 조명은 다중 노출로 해보겠습니다. 구성은 위에서 보기, 아래에서 보기 다 있죠? 풍경 사진도 있고 창문을 통해 촬영 한번 해볼게요. 네. 그다음 고급 설정은 언어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어려운 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놓고 생성을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약간 화장실 한번 갔다 오시면 아마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이미지를 그래서 제가 미리 보여드린 이미지들과 어떻게 다른지 여기 언어는 좀 이런 방식으로 돼 있죠. 탑뷰라는 걸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었죠. 분명히 사진 설정에서 예, 또 사진 효과 설정에서 또 볼 수가 있고 사진 설정, 고급 설정 이게 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요 정도 시간대면 충분히 만들어져 있고요.
시네마틱 포토그래피라는 것 때문에 지금 기본적인 자세한 사진을 이렇게, 예, 자세한 사진을 바탕으로 이렇게 효과를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이것들을 어떤 프로그램이든 지금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떠한 프로그램이건 뭐 토큰이건 뭐 어떤 이제 뭐 동전처럼 뭔가를 이렇게 해서 그걸 소진을 하게 되면은 다 못 쓰게 돼 있는데 지금 이 파이어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는 거의 무한대로 할 수 있는데 얘네를 다운받을 때 그런 게 조금 차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달리 3를 테스트 해봤을 때 만드는 자체에서 그게 차감이 됐어가지고 몇 개 못 해보고 그게 하루치 분량이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물론 이제 한 달 20달러짜리 유료 버전이 있긴 한데 그거를 사실은 실전에서 쓰기에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땐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이 재미삼아 해보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런 지금 예, 파이어플라이 5 같은 경우는 올해 현재로는 지금 무료로 진행이 돼 있고 포토샵을 또 유료로 쓰시는 분은 앞으로도 어느 정도 예, 이용 가능하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언어들을 조금씩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예, 이것과 일단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창을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자, 똑같은 창에서 어린 강아지 시네마틱 포토그래피를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생성을 해볼게요. 나는 사실적인 그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좀 만화 같은 이미지를 필요할 수도 있고 되게 디자인적인 이미지를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예, 어, 어떤 언어를 입력했을 때, 입력하지 않았을 때 지금은 어떤 스타일이 아까 요렇게 지금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지금 이걸 해본 결과 직전에 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거의 어느 정도 유사한 이미지가 나와요. 예, 직전에 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미 검색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면 이거를 다른 언어를 추가하겠습니다. 80년대 카툰 스타일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 좀 더 만화적으로 나왔는데, 어, 여기에서는 지금 이때까지 했던 이미지가 쌓여서 처음부터 카툰 스타일 이미지를 한 거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게 나왔네요. 그럼 오른쪽에 참조 이미지 갤러리가 있어요. 이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면 요런 방식으로 만들어 주세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자, 동양화스러운 요 이미지를 해가지고 자, 요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오늘 프로그램에서 이 어도비 프로그램 바꾼 가장 큰 이유가 오른쪽에 참조 이미지 갤러리 요건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업로드를 시킬 수도 있어요. 자, 80년대 카툰 스타일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스타일의 이미지는 분명히 이렇게 적용이 돼서 마치 동양화 물감으로 이렇게 먹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 이미지가 나오죠. 네. 그럼 이미지를 또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연필로 된 요런 요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전 이미지에 플러스돼서 연필의 이미지가 또 올라오게 되죠. 자, 그럼 완전히 좀 다른 이 3D 이미지를 한번 올려볼게요. 여기서 명령어를 좀 바꿔볼게요. 80년대 카툰 스타일 일단 빼고, 예, 앞에 있는 내용적인 부분만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그 이미지가 보고 싶으면 사실 이제 뒤로 가기를 해도 되지만, 저는 지금 바로바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창 자체를 따로 만들었거든요. 자, 아까 전 이미지에서 지금 약간 3D 이미지가 덧붙여져서 나오죠. 예, 덧붙여져서 나와요. 자, 요거를 다시 한번 같은 명령어를 가지고 처음 여기에다가 한번 다시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 파이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서 설정 값이 다시 바뀌었겠죠? 자, 금방 나옵니다.
다시 아까 전에 걸 보면 이런 이미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미지가 연결이 됐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얘가 계속 딥러닝을 하기 때문에. 자,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면 지금 설정 자체가 사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본 설정이 사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가 나와요. 예, 그렇죠? 이거를 아트로 바꾸기만 해도 조금 다른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직관적으로 만들어 놨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그 기존에 있는 것들이 이제 언어를 통해서 마치 이 컴퓨터 뭐 C 언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자 나왔습니다. 자, 약간 만화 스타일로 됐죠. 직전의 이미지와 굉장히 다르죠. 네, 직전의 이미지가 이랬으면 자, 이미지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봐도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설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설정에 대한 언어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거를 우리가 그 참조해서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는 여기에서 참조 이미지에 없는 이미지를 한번 업로드 해가지고 그런 스타일로 나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굉장히 독특한 이미지를 찾다가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 제 작품에 개인적으로 쓰는 제 작품 어디 이제 업로드가 안 돼 있는 작품이 있어요. 얼마 전에 사진을 찍은 새로운 건데 그걸 한번 올려서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요게 지금 제 작품을 보이시죠? 생성일치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적용할 수 있다. 예. 기록은 썸네일에 저장된다. 자, 제가 올린 이게 저장돼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올리면 충분히 이런 어떤 썸네일로 저장된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 작품이에요. 예, 뭐 사실 뭐 이렇게 제가 어디 공식 발표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좀 독특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조금 이미지가 굉장히 좀 복잡한 편이기 때문에 이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나올지 이건 확인 안 해본 상태라 좀 궁금한데, 네. 아까 이제 이런 강아지들이 나왔었는데, 제 작품이 추가가 되면, 네. 뭐, 조금, 이런 어떤, 제 그림의 터치들이 이렇게 반영된 느낌이에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가 물감을 좀 두텁게 쌓아가지고 올리는 그런 질감 같은 것까지도 표현이 됐네요. 물론 이제 강아지 형태가 조금 직전에 이렇게 만화 같은 걸 해가지고 직전에 만화 같은 걸 해서 약간 이렇게 나왔는데 약간 이제 이런 이미지가 나오려면 아까 언어가 뭐였죠? 시네마틱 포토그래피 이 언어가 있었을 때 이게 훨씬 더 다양하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번 이걸 한번 붙여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트를 지우고 여기에서 사진으로 해볼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정말 저도 처음 하는 거라서. 어, 지금 이런 기능들이 조금 직전보다는 이 디테일한 이미지가 나온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 중간 정도긴 하지만 어쨌든 바로 직전 이미지가 이런 상태였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 지금 이 이미지는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가 반영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언어, 영화에서 느낌이 있는 그런 사진, 그런 이제 말인 거죠. 네. 그랬을 때, 뭐, 굉장히, 물론 이제 제 그 그림의 원작자로서 제 그림에 대한 반영이 뭐 100%잘 되진 않았지만, 어떤 색감으로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아이디어를 체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프로그램은 이렇게 만들어 보는 데는 무한대로 쓸 수 있어요. 예. 자, 근데 저 이 강아지들이 조금
어, 너무 자, 이런 이미지들이 조금 너무 확대가 돼서 있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조금 이 설정들을 좀 다르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색상 및 톤은 그냥 없음, 조명 없음, 구성 광각으로 한번 해보면 될까요? 네, 생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한번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뭐 궁금한 이미지가 있으면 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적용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근데 물론 지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포토샵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네, 포토샵에서는 훨씬 더 다양하게 나옵니다. 네. 지금 시네마틱 포토그래피라고 했을 때 좀 더 클로즈업 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성 설정을 좀 더 배경을 한번 건드려 볼까요? 네. 더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인식하는지 말을 넣을 때마다 조금씩 바뀌어요. 10m 뒤에서라는 말까지는 인지가 안 되네요. 예, 10m라는 거리가 굉장히 그 카메라가 있을 때 카메라에서 그 클로즈업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잘리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아마 이거는 이제 10m보다는 뒤에서라는 말 때문에 이렇게 그래도 다 포함된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강아지가 아니라 이거를 이제 한 단어로 바꿔볼게요. 주어를 이게 주된 어떤 언어를 고양이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고양이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왔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그냥 어떤 이미지를 바로 이렇게 쓴다고 하면 그냥 여기다가 한 단어만 써보겠습니다. 방금 한 고양이. 바로 경고가 나옵니다. 프롬프트가 너무 짧음. 세상의 결과를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로 쓰라는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자, 아까 전에 봤던 고양이는 분명히 이렇게 아주 디테일한 모습인데, 자, 지금 이런 이미지가 나왔어요. 예. 그냥 고양이라고 쳤을 때, 그냥 얘네 마음대로 합니다. 예. 사실 저도 맨 처음에 여기서부터 했었어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거를 진행 과정을 다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 내용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오히려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말이 길어진 거예요. 따지고 보면. 자, 고양이. 그냥 만화 스타일이죠. 네. 여기에서 아트라고 되어 있는데 사진이라고만 바꿔서 고양이라고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진과 얼마만큼 다른지 근데 이 동작이 다 있죠. 아주 구체적인 단어를 처음부터 들고 들어갔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냥 사진 느낌의 고양이는 뭐가 나올지 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지금 학습이 잘 돼 있네요. 고양이 사진들이 어디서 찍은 것 같은 고양이 사진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사진이 정교한 경우에는 그 세상에 이 고양이와 관련된 데이터가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없는 좀 어려운 그런 동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까요? 뭐 여러분들 좀 좋아하진 않으시겠지만 바퀴벌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퀴벌레 바로 너무 짧다가 나오죠. 아까 전에 고양이만 해도 이미지가 뭐 이렇게 데이터가 많으니까 그런 말이 안 나왔었는데 네. 할 때마다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점검을 하게 되는데 사진으로서는 아주 이렇게 정교한 사진이 나와요. 근데 배경은 없죠.
배경까지 저렇게 만들어진 그런 이제 고양이 사진들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인스타라든지 이런 데 SNS에다가 엄청나게 올리는데 이런 거는 거의 굉장히 이제 그 뭐랄까 좀 학술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런 찍힌 그런 정교하게 찍힌 그런 사진들인 것 같아요. 요거를 아트로만 한번 바꿔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요게 강아지 아트 스타일이고 요게 이제 바퀴벌레 아트 스타일. 그러니까 아트라고 했을 때 뭐 이 카툰 스타일 그냥 만화 스타일로 나오죠. 자, 이거에 대해서 긴 문장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고양이와 싸우고 있는 바퀴벌레로 한번 이거는 이제 아트적인 것보다는 사진 같은 유형으로 하는 게 되게 궁금해요.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런 사진과 네, 이렇게 만든 데이터가 충분히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데이터가 없이 사진처럼 나올 때 비교해서 지금 고양이 싸우고 있는 약간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네, 사진처럼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되죠. 이 비율이 좀 안 맞네요.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 아마 이거는 바퀴벌레가 아니라 모르겠어요. 저기 뭐 이렇게 호주라든지 이런 데는 이만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존에 그 쥐와 싸우고 있는 그런 고양이 사진에다가 바퀴벌레를 이렇게 합성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미지가 나왔는데 바퀴벌레가 아니라 이거를 쥐라고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 다음 언어에 대해서 그럼 또 생각을 해볼까요? 이제 환경을 한번 바꿔볼게요. 어, 자, 다음 언어를 미리 정해놨어요. 황량한 사막에서 고양이가 싸우고 있는지. 자, 이렇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이게 뭔가 이게 좀 재밌게 됐죠? 예, 엄청나게 커졌어요. 예, 실제 비율보다 아까 전에 그런 어떤 내용들이 추가가 돼서 그런지, 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작은 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은 지. 자, 이 사진은 그대로 두고, 여기다가 한번 합쳐보겠습니다. 사진 지우기. 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쵸. 이게 합성이 된 티가 나긴 하는데 이런 데 보면 합성이 된 티가 나긴 하는데 이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뭐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 대상과 이 대상이 지금 받고 있는 빛이 동일해요. 사실 이런 부분이 지금 AI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 달리 2에서는 이 정도는 안 나왔어요. 달리 3 정도 돼야 이 화면 안에 있는 애들이 좀 더 자연스러우면서도 예, 이렇게 통일된 이미지가 있었는데 자, 이건 스타일이 여기 참조가 이렇게 돼 있었네요. 이 스타일로 만들어지니까 지금 고양이가 고양이와 싸우고 있는 작은지 이 스타일도 빼고 사이즈를 한번 다시 한번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 다른 스타일 빠지니까 바로 만화처럼 나왔죠? 네. 이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네. 이, 지금 그림에 대한 이미지라는 거죠. 자, 참조 이미지 말고 아트가 아니라 다시 사진으로만 한 번만 더 하고, 네. 이 이미지 생성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 주된 부분이 이렇게 이미지를 만드는 건 어느 프로그램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를 제 사진이 나왔네요. 사진은 지금 굉장히 정교한 사진도 있고,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얼핏 보면 정교하지만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빛 조건이 조금 다른 부분이 보이는데, 네. 요거는 이 그림자까지 지금 적용이 됐죠. 그래서 약간 이 디테일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요거는 지금 합성한 티가 너무 나요. 이건 지금.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 때
이게 괜찮다, 안 괜찮다에 대해서 판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그냥 리뷰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드는 걸 직접 보여드린 이유 자체가, 어, 어떤 뭔가 어떤 이미지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목적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게 되면, 어, 그 이미지가 자연스러운지 안 자연스러운지 저같이 전공을 해서 오랫동안 그림을 그린 사람 같은 경우는 보면 사실은 굉장히 잘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과 지금 이런 차이, 여기 보면 멀리서 봐도 이런 어떤 합성된 느낌을 잡아냈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사실 배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세하게는 조금 빛 처리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에 비해서 뭐 요런 거는 이제 빛 처리는 괜찮지만 약간 이 바닥에서 놓여 있는 요런 요 설정들이 조금 어색해요. 예, 그렇지만 상당히 유사하죠. 근데 요거는 진짜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이 그림자의 강도라든지 위치가 굉장히 이것과 잘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게, 예, 지금 이 AI가 얼마만큼 발전하고 있는지도 보이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이미지들 중에서 그 자연스러움을 판별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활용하려는 사람의 어떤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미지를 만들 때는 이런 어떤 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실사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지만, 지금 완전히 언어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런 어떤 실사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가 디자인에서 직접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스타일 모두 다 지우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음, 립스틱 광고 이미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광고라는 말이 붙었고요. 예, 립스틱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예, 이것들이 이렇게 됐을 때 기존에 이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템플릿으로 쓸 때, 예, 이렇게 이 사진들을 가져오고 있죠. 이게 분명히 지금 사진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집에 자신 있는 분들은 이걸 가져와서 바로 쓸 수도 있겠지만, 그게 조금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오픈 AI한테 맡길 수가 있습니다. 파스텔 톤 이미지라고 한번 색감을 한번 정해 볼게요. 자, 학습된 이미지가 어떤 게 나올지 되게 궁금한데. 예. 자, 파스텔 톤 이미지라고 나오니까, 아, 이게 아트로 클릭이 되어 있네요. 자, 사진으로 클릭해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홈페이지를 꾸밀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 제품 자체를 광고해야 돼. 그랬을 때는 사진적인 이미지가 나와야겠죠. 예. 이게 목적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뭔가 설명해 드리기가 또 애매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뭘 만들고 싶다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 수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자, 아까에 비해서 조금 더 이런 배경에서, 예, 배경에서, 그리고 이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이 얘네들 지금 물체 자체의 색감도 조금 더 조정이 된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런 정도의 이미지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뭐 이 정도야 뭐 이렇게 충분히 뭐 이렇게 자기가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뭔가 이미지를 만들 때는 어 사진을 실제로 찍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 이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이렇게 찍을 때 이 조명과 카메라와 배경까지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걸 안다면 굉장히 많은 수고를 덜어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볼게요. 예. 여기에다가 물결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반듯하게 놓은 그런 립스틱 이미지인데, 물결이라는 게 들어가면은 뭔가 좀 더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죠. 예, 곧 등장을 할 텐데, 어, 30초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 컴퓨터 환경에서 30초 정도면 이미지가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자, 물결이 되니까 아까에 비해서 훨씬 더 세련된 어떤 그런 이미지가 나오죠. 예. 자, 그쵸? 이런 웨이브 같은 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뭔가 이미지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이런 감성적인
이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 그런 이미지 같은데 자, 여기에다가 조금 더 어려운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것과 바로 비교를 할 수 있게 바꾸고 초현실 이미지라고 한번 해볼게요. 물결, 그 다음에 물결 더하기 파도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좀 더 말도 안 되는 이미지가 필요해요. 광고의 어떤 좀 이렇게 그 격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 그런 어떤 언어들을 썼어요. 자, 요런 이미지에서 단어 두 개가 추가됐습니다. 자, 초현실 이미지. 자, 그랬을 때 조금 더 예술적인 이미지가 나왔죠. 자,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데 지금 이렇게 사용한 언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조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저도 학습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기록을 했을 때 뭐 조금씩 다른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거는 세상에 요것과 관련된 이미지가 많을수록 좀 더 발전된 세련된 이미지가 나온다라는 어떤 그런 결론을 제가 나름대로 경험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잠깐 우리 한 5분만 쉬고 제가 이 다음부터는 이제 포토샵과 연계해가지고 이 내용들을 좀 더 포토샵에서 어떻게 좀 더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지금 9시 9분인데 9시 12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네.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걸로 발전이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어딘가에서 이미지를 가져왔을 때, 요런 거 밟으면 잘려 있잖아요. 되게 아쉬워요. 예, 잘려 있어서 이런 게 너무 아쉬워요. 근데 근데 나는 고양이가 너무 귀여워서 이걸 꼭 쓰고 싶어. 그랬을 때, 일단은
그래서 캔버스 크기에서 우리가 확대를 하고요. 확대를 했을 때, 자, 배경을 선택을 하면, 잠시만, 다시 하겠습니다. 선택 해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자, 이미지 크기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옆에 면적이 이렇게 남아 도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옆에 면적이 남아 도는데, 요 부분을 이제 이렇게 여기에서 자동 선택 도구로 하면 이렇게 배경에서 이렇게 잡으면 요 부분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마우스 우측 클릭을 이렇게 자 여기에서 생성형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음. 이게 포토샵이 되게 복잡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요 커서로 돼 있으면 안 뜨고요. 요걸로 이제 이 지정하는 걸 위에 걸로 바꿔주고 나서 마우스 우측 클릭을 하면 이렇게 떠요. 여기에 생성형 채우기를 누르면 그냥 우선은 어떤 작업을 하시겠습니까? 아무 말도 안 누르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아무 말도 안 눌렀어요. 자, 이랬을 때 화면을 보겠습니다. 어, 요 부분들이 지금 이걸 뭔가를 자연스럽게 만들려고 했는데 요 부분이 살짝 이상하죠? 요거는 이제 밑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요 창이 너무 커서 안 보이는데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고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양이 발이 좀 더 요게 좀 제일 적당한 것 같긴 한데 자 이렇게 요거 혹은 요거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그러면은 한 번 더 누르면 또 만들어냅니다. 주변 배경도 이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이따가 배경이 있는 것도 가능해요. 자 그럼 최대한 자연스럽게 또 다른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내요. 자 이미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아까 이렇게 했을 때 레이어로 가서 다시 생성형 채우기 어, 자, 요 부분을 제외하고 요 부분에서 생성형 채우기를 했을 때 아무 말도 안 썼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성형 AI는 언어를 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썼을 때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야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포토샵은 기존에 있는 바탕에 있는 이미지를 나름대로 언어로 처리하고 있다는 걸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름대로의 어떤 이미지를 얘가 확인을 하는데 어, 자 취소를 하고 그렇다면 이 이미지는 어떻게? 아까 전에는 지금 요 발이 없는 요 부분을 제가 클릭을 했으면 지금은 요 부분을 가지고 생성형 채우기로 아무것도 없이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배경과 전혀 구분하지 않았고요. 그냥 이 이미지만 가지고 했는데 완전히 지 마음대로 이미지가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밌는 게 어떤 언어로 얘가 해석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런 부분들이 이 뭐라 해야 되지? 생성의 AI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포토샵은 아까 말한 그런 그 이제 이미지를 직접 만드는 프로그램과는 달리 얘네들이 조금 더 응용되는 데 쓰고 있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좀 다르게 보여요. 자, 그래서 일단 이거는 자, 이렇게 오른쪽에 레이어 툴에서 이렇게 조절을 하면은 다시 없앨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생성형 채우기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배경에다가 어떤 숲속의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지금 얘와 얘가 옆에 있는 두 이미지를 한 이미지로 만들어 볼게요. 한 이미지로 만들어서 다시 그러면 클릭을 하면 다른 객체 음, 여기까지 같이 적용을 하고 자 배경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배경에서 자 생성형 채우기 여기에다가 생성형 채우기라는 여기에다가 이제는 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 커다란 호수가 있는 어, 산악지대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생성. 자,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생성형 이미지와는 달리 이렇게 부분 부분 잘라서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뭔가 이렇게 이 이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드는데 예,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배경이. 자, 이렇게 예. 자, 그다음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전히 이 전체 배경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네, 이게 뭔가 조금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자연스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또 이거를 가지고 응용해서 또 만드시면 돼요. 자, 저는 일단은 마음에 안 드니까 사진을 좀 더 같은 언어로 다시 한번 예, 세 개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두 개씩, 세 개씩 이렇게 추가적으로 만들어줘요. 음. 커다란 호수라는 거에서 네, 되게 각각 이미지가 다르죠. 자, 이 너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얘는 조금 너무 심심하고, 네. 그래서, 나름 이 자갈밭에 올라와 있는 게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레이어로 와서, 자, 요 부분만 이미지를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요 부분만 생성형 채우기를 다시 하면 됩니다. 어, 철새가 날아다니는 강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새들이 너무, 이건 너무, 자, 요거는 이제 레이어 위치 때문에 그런데, 얘가 앞에 있어야 여기 나오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은, 뭐가 잘못됐지? 하실 거예요. 사실은 요게 적용을 잘못한 겁니다. 여기에서 뭘 해야 되냐면, 이, 지금, 고양이 이미지를 밖으로 내보여야 되는데, 고양이 이미지가 안 되니까 이 이미지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따져야 돼요. 따로 따져야 돼요. 자, 하늘만 바꿔보겠습니다. 하늘만 지금 여기 점선으로 된 부분 있죠? 자, 다시 하늘만 따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하늘만 선택을 해서 생성 채우기. 그래서 포토샵 같은 경우는 전면적인 이미지도 교체할 수 있지만 이렇게 부분 부분도 자기가 정리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새로운 이미지를 자기 스타일대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전형노을이라는 것과 지금 철새라는 한 마리가, 철새가 날아다니는 한 마리, 철새라는 단어를 이 한 마리로 번역을 했어요. 어, 근데 요거는 여러 마리로 지금 번역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도 한 마리로 지금 번역, 여기 한 마리 더 있나? 네. 한두 마리. 이 마리수가 적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산의 모양도 좀 바꾸고 있고, 예, 철새 때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여기에서 좀 더 언어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원경에 멀리 철새가 날아다니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또 나왔습니다. 예,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죠. 거리에 대한 설정을 좀 더 자세하게 해주니까 아까 거리에 대한 설정이 없었을 때에 비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나왔어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레이어를 자기가 어디에다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되게 달라지거든요. 자, 올가미 요거를 가지고 자, 여기에서 올가미든 뭐든 자기가 이렇게 그럼 올가미를 하면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걸 가지고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성해 주신 나는 여기에 고양이가 보고 있는 시선 쪽이잖아요. 시선 쪽에 생선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쳤을 때 이 영역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데 자, 생선이 이렇게 올라왔죠? 자, 요거 다음 요거 이렇게 돼 있고 자, 이거는 지금 자동적으로 전에 있던 이미지를 생각을 해서 이 이미지와 연결되는 거를 만들어 주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빛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빛 조건이 지금 안 맞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빛 조건이 안 맞아요. 지금. 네. 그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이 사진이 있는 데다가 고양이를 집어넣은 게 아니라 고양이를 먼저 만들어 놓고 뒤에다가 사진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뒤죽박죽 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요 이미지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는데 자, 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변이 지금 이 뒤에 배경이 들어가 있죠. 자, 주변이 배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포토샵에서는 이게 핵심 기능이에요. 자, 뒤에 있는 이미지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자연스럽게 만드는 이미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생선을 없애버리고 다시 좀 더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 설정을 가지고 생성 채우기 어, 물에 있는 식물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미지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더 잘 돼 있어야 네, 좀 더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오는데 어차피 지금 고양이를 이런 공간에 보내는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네.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를 자기가 만들어 갈 때 이렇게 포토샵이 유용한 것 같습니다. 음. 물에 있는 식물이라고 하니까 약간 이런 것들이 좀 깨지네요. 좀 더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별로 이게 되게 데이터가 많이 없는 지금 내용인가 봐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굉장히 근경에 있는 물에 있지만 근경에 있는 식물을 표현했다는 거고요. 그냥 식물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냥 식물. 지금 이게 고양이보다 더 앞에 있다라는 걸 감지했다라는 거예요.
네, 물은 빠졌지만 식물의 사이즈는 거의 비슷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중간 정도 위치에 있는 이런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식물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식물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언어를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식물이라는 단어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이 화면에 맞는 식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포토샵에서는 이 밑에 있는 바탕에 있는 이미지들을 이해를 한 다음에 들어가는 건데 이건 사실은 이 원경이랑 비교하면 안 맞는데 아마 이 고양이를 인지해 가지고 고양이 사이즈에 맞는 지금 식물들을 여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양이와 어느 정도 비슷한 이 돌이랑은 지금 안 맞죠? 자,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배경에서부터 한번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지금 뭐 이렇게 이 부분도 다운받아 놨는데 자, 실내 공간 도서관을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밑에 이미지가 반영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를 다 선택을 했기 때문에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이미지가 나오는지 그 설정하는 거에 따라 달라요. 완전히 이렇게 다른 이미지가 나오죠. 사람이 이러고 있네요. 예, 전체를 설정할 때는 밑에 이미지가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언어만 적용을 거의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걸 할 때마다 아까 전에 그 고양이를 할 때는 모양을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풀이 나오든지 뭐 뒤에 배경이 하늘이 나오든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될 때는 네. 지금 도서관이니까 사람이 있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다시 사람이 없는 도서관이라고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책들 이미지가 굉장히 많죠. 네. 네, 이거 뭐 조금 뭔가 이렇게 그림을 넣을 만한 네, 그런 이미지가 나왔어요. 자, 여기에 지금 네. 자, 여기에도 한번 우리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완전히 이건 배경을 중심으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 다른 이미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요렇게 자,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여기에 원숭이? 원숭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원숭이가 저기에 매달린 채로 나올 수 있을지 되게 궁금하네요. 그냥 저거 배경과 상관없는 이미지가 나올지, 네, 원숭이가 매달린 채로 나올지 되게 궁금합니다. 원숭이가 어디 갔지? 아, 원숭이가 아예 벽에 거의 숨어버렸네요. 네, 너무 자연스럽게 숨어버렸네요. 어, 자, 원숭이는 실패. 그러면, 어, 레이어에서 원숭이를 삭제하고, 자, 이런 식으로 될 때까지 하는 건데, 음, 될 때까지라는 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이미지가 지금 배경에 립스틱이 있네요. 자, 립스틱을 가져왔습니다. 립스틱이 있는 어떤 도서관 같은 느낌을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배경에 만들어서 빨간 열매가 있는 식물. 자, 좀 이 전체적인 색감이 조금 맞는 것들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뭔가 이렇게
이런 이미지들을 지금 조합을 하는 데 있어서 얘가 지금 사실은 이 립스틱이라는 자체가 사실 지금 여기 이 공간에서 그렇게 말이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목표는 얘가 말이 되는 상황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를 하면 이게 말이 될지. 네. 생성형 채우기. 아무 말도 안 하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바뀔지. 음. 자, 요거는, 자, 뭐가 나왔냐면 뒤에 배경이 나왔어요. 자,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뒤에 배경이 나옵니다. 그럼 지우고, 다시 얘를, 어, 배경 제거, 레이어. 음, 자, 어, 이게 지금 안 돼 있었네요. 생성 채우기에서 남자, 남자, 성인, 남자, 뒷모습,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성인 남자 뒷모습 이렇게 고를 수가 있어요. 자, 아까 립스틱과는 뭐가 연결이 되죠? 립스틱과는 완전 내용이 다르지만 사이즈가 맞죠?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고, 자, 그렇다면 요게 뒤쪽에 이번에는 요 이미지를 너무 답답하니까 하늘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늘, 행성. 자, 사람이 지금 나온 거는 지금 위치를 바꿔주면 됩니다. 위치를 바꿔서 네, 사람을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자, 여기 지금 겹쳐진 부분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하늘, 아이코, 그 잘못해서, 자, 이렇게 하늘이 나왔어요. 요 요 부분만큼 딱 하늘이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늘, 레이어. 자, 파란 하늘로 바꾸겠습니다. 생성. 음,
약간 색이 다른 이미지가 좀 나왔네요. 네. 자,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를 찾고, 이런 순서에 따라서 이 레이어들이 이렇게 밑에 있는 걸 계속 반영을 하게 돼요. 자, 지금 성인 남자 뒷모습이 지금 이 배경이 섞여 있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되게, 어, 다시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생성 여기 성인 남자. 마지막에 한 이미지들을 마지막에 이렇게 밑에 있는 모든 레이어들을 다 반영을 해가지고 지금 이미지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이미지를 만드는데 좀 응용을 하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지금 기본적인 일반적인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화면 전체를 언어에 맞게 만들어주는데 지금 이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이미지를 편집하거나 하는 기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아까 전에 이제 이렇게 만들었던 이미지,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배경에 있는 이 이미지도 어, 네, 이렇게 요 이미지도 우리가 아까 이미지를 만들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들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제 창작을 뭐 하기가 힘들 때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배경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걸 따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생성형 채우기로 여기에서 이거를 뭐 꽃잎이 날리는 꽃잎이 날리는 도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꽃잎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다시 볼게요. 자, 꽃잎이 이 개체의 사이즈에 맞게끔 꽃잎이 지금 설정이 돼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포토샵에서는 조금 일반적인 이미지 생성을 하는 그런 것들과 다르게 밑에 있는 이미지를 언어로 처리를 해서 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미지를 어떻게 목적성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성에 맞는 어떤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연스럽게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미술적인 부분을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이 포토샵이라는 걸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완전히 이미지 자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아까 전에 이 다시 그 생성형 그 이미지로 바꾸겠습니다. 예. 자, 요런 이미지를 우리가 아까 만들었었는데,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내는 이미지들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떤 부분이 이제 다르죠? 뭔가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고 그런 어떤 바탕이 되는 그런 걸 쓸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개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좀 있는 이미지들을 조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조금 있을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이것들을 잘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을 아까 보셨다시피 포토샵에서 밑에 이미지를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움을 받아서 좀 더 자세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뭐 광고라든지 그다음에 혹은 순수 미술 작업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언어까지 디테일하게는 설정을 사실 안 한 거예요. 러프하게 그냥 보이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는 그 밑에 있는 이미지에 맞는 어떤 그런 이미지들 정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지금 이미지 전체를 만드는 어떤 AI도 있지만 포토샵에서 추가되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변형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추가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이제 거기에서 제공을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포토샵에서는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중요한 건
도움말. 여기 이런 부분이 있죠.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파이어플라이에서 생성한 출력물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냥 어도비 생성 베타 버전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정하는 경우 개인적인으로는 상업적으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어, 자, 생성형 AI 기능을 생성 출력물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어도비가 제품 또는 다른 거 생성한 기능을 베타 버전으로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정하는 경우. 이거는 각 어떤 프로그램마다 다 이렇게 그런 기준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때라든지 제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약정이 다 있는데 어, 지금 현재 이 포토샵 베타 버전이 아니라 정식 버전에서 이렇게 지금 이 정식 버전에 연결된 이 내용들은 모두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확인했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왜 또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냐면 요런 어떤 소스들 같은 경우에는 어도비 이 프로그램에서 만들어낸 거지만 이 조합된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보셨잖아요. 창작을 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부분과 전체의 내용으로 봤을 때 이 포토샵 프로그램 자체를 돈을 주고 쓰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 저작권까지도 어느 정도 우리가 그 구입을 해서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무료로 쓰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유료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내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저작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도 보셨다시피 공급을 하는 거지만 무료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고 하는 약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지금 이제 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목적에 따라서 내가 이거를 과제로 쓴다. 뭐, 순수하게 창작물로 쓴다. 혹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바탕 이미지로 만들고 그걸 다시 그린다고 한다라면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유한 창작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이미지 자체를 어딘가에 올린다. 특히 어떤 특정 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굉장히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사실 여러 번 문제가 돼 있었었거든요. 예, 어떤 뭐 특정한 화면에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붙여가지고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전직 미국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들을 뭐 이렇게 했다거나 백악관에 폭파되는 사진이 그 트위터 올라가지고 실제로 뭐 이렇게 경찰이 출동하고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어떤 목적성에 따라서 이미지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급하게 여기까지 왔는데, 네, 지금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지를 만드는 생성형 AI도 있지만 지금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그걸 수정하는 것까지 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적성에 맞게 예, 자기가 이미지를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하시고 네, 그 너무 이 이미지에 대해서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고 잘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